안녕하세요. 창성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열강의 이권 침탈, 이제 청일 전쟁을 거치게 되면서 점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교과서 147쪽 내용 확인하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강이 이권을 침탈하다. 여기 보면 청일 전쟁이라고 되어 있죠. 청일 전쟁 이후에 아간 파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을미 사변을 거치면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사건이죠. 열강의 경제 침탈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러시아에 이제 공사관으로 가게 되니까 러시아에 뭔가를 얘기를 하나 들어줘야 되고 이권을 하나 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에 따라서 이 최혜국 대우에 의해 가지고 제국주의 열강들이 러시아도 해줬으니까 우리나라도 최혜국 대우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와 관련된 이권들을 다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도, 전차, 해운, 어업, 전기 등 수많은 이권들을 가져가게 되고 특히 이 러시아는 아간파천이라는 상황을 이용을 해서 당연히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친하게 되는 친러 내각을 이용해서 광산개발권, 삼림체벌권 같은 것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미국 역시 최혜국 대우로 인해서 광산채굴권, 철도, 전기, 전차 부설권을 차지하게 되고 그 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전부 다 이권 침탈에 나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금강채굴권, 철도 부설권 등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경인선, 그 다음에 경부선, 그 다음 경의선 전부 다 처음에는 이 일본이 가져간 것이 아니었어요. 미국에게 가져간 거였어요.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한번 볼까요? 경의철도 부설권. 처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여기는 미국. 경부철도는 일본이 가지고 있었죠. 경원철도도 일본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이 다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결국 완공은 다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일본이 이 철도들을 전부 다 완공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러일 전쟁 발발, 이거는 몇 년도인가요? 선생님이 근대에는 연도를 조금씩 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1904년 일본이 군용 철도 목록으로 부서를 강요한 게 경의선이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국주의 열강 이권 침탈은 주로 자원, 그 다음 교통통신 두드러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이 일본에게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토지와 재정을 장악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약간 지금 좀 삐뚤은 것 같긴 한데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일 전쟁 무렵부터 일본의 경제 침탈이 가속화됐고 일본은 철도, 부지, 군용지 확보 명목으로 역둔토, 국유지를 빼앗고 토지를 사들여서 대농장을 만들었다. 국유지는 국가에서 소유한 토지잖아요, 여러분. 역둔토는 뭐냐면 이 역이 설치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설명해야 될까요? 역이 설치된 지역에서 그 역과 관련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지방에 준 일종의 토지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국유지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1908년에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세워서 투자와 토지 투자, 농업 이민을 자꾸 후원하였다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을 대량 이제 우리나라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싸게 토지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금융과 재정을 장악해 나갔는데 앞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제1차 한일협약에서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이 파견이 됐다라고 했죠.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사람이 일본의 메가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혼란한 유통의 혼란, 물가 폭등을 빌미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했지만은 실질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고 했죠. 재정이 장악이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통용되던 우리나라 화폐였던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에서 발행하는 쇠화폐로 교환하는 건데 액면가 이하로 교환되거나 교환이 거부되기도 하였다. 선생님이 요거는 조금 요 사료를 보면서 볼까요? 백동화 상태가 액면가와 일치하는 화폐, 새로운 화폐로 교환한다. 이게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갑종 화폐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그 중간 단계의 병종, 선생님이 실수했습니다. 갑종, 일종, 병종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갑종은 그 가치 그대로 교환을 해주는데 일종은 거의 대부분이 2분의 1 정도, 병종은 화폐의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이 병종을 소유한 화폐는 교환도 안 해줬고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질이 떨어지는 악화인 병종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가졌던 한국 상인을 비롯한 은행, 그 다음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파산을 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화폐량이 줄어들고 한국 상인과 은행이 파산하는 등 우리는 큰 타격을 입었고 들어와 있던 일본인은 미리 소문을 접하고 자기들이 가져있던 이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다 처분을 해서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한국은 일본의 화폐권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화폐 정리 사업 말고 또 하나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 우리나라 왕실 사모를 보던 이 국내부라는 것에 소속되어 있던 많은 세목을 다시 정부 소속으로 행정부로 돌리는 탁직으로 돌려놓으면서 대한제국의 황실 재정을 축소하고 정부 재정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이건 역시 의도는 일본인이 재정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일본이 한국의 토지와 재정을 장악하는 방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화폐 정리 사업이구나 하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요 사료가 나오면 화폐 정리 사업의 사료인데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눠서 마지막 형질이 조악하여 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사들이지 않는다, 교환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병종화폐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거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눠준 학습지에 보면 선생님이 목적, 실질적인 의도,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 결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오늘 보는데 뭔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학습지 통해서 잘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